야, 국어 시간이야. 빨리빨리 메모할 준비해. 우리 국어 선생님 완전 말 빠른 데다가 사투리 심하시거든. 그래서 메모 안 하면 나중에 뭘 배웠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메모해야 돼. 자, 야야, 짝꿍 빨리 메모지 준비해. 설 준비됐지? 야, 시작한다. 빨리. 안녕하세요. 신서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국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메모하는 거 배웠어요. 그죠? 자, 메모는 내가 배운 것이나 안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메모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손드는 친구, 나 정말 오늘부터 손드는 거 안 받아주려고 생각했는데 무슨 질문이에요? 메모는 짧게 써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내용만 적어서 나중에 정리하는 거예요. 저 친구 자랑하고 싶었네. 자기가 어제 배운 거 하나도 잊어먹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걸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맞네? 메모해뒀다고요. 어제 배울 때. 메모를 해뒀더니 대답을 할 수 있었네요. 정말 훌륭한데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듣고 메모하는 걸 어제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들으면서 메모를 하려니까 엄청 바빴죠? 마구 빨리 써야 되니까 글씨를 잘 쓸 수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써서 나중에 정리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할 건가 하면요. 144쪽 이제 듣고 메모하는 게 아니고요.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또 손드는 친구 왜요? 선생님, 이 짝꿍 있잖아요. 메모한다는 게 지금 이상한 것만 적고 있어요. 중심 내용이 아니고 이상한 거 선생님 그런 거 이런 거 적고 있어요. 메모를 하다 보면은 공부하기 싫으면 가끔 그렇게 엉뚱한 낙서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집중력이 깨지는 거죠. 아마 그 친구 일부러 장난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144쪽 책으로 들어오세요. 글, 가에서 다를 읽고 물음에 답합시다. 드디어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리는 거니까 글이 나왔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악기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로 나눌 수 있어요. 타악기는 두드리거나 때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타악기에는 장구나 컨북 등이 있으며 현악기에는 줄을 사용하는 악기로 현악기에는 가야금이나 바이올린 등이 있어요. 그리고 관악기는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관악기에는 단소나 트럼펫 등이 있어요. 라는 글이 가글입니다. 그죠? 나악을 한번 볼게요. 악기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로 나눌 수 있다. 엄청 짧은데요, 멋이. 자, 다악을. 가운데에 악기의 종류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갈래로는 타악기, 장구, 컨북, 그 다음 현악기, 가야금, 바이올린, 관악기, 단소, 트럼펫, 이렇게 정리했네요. 이 글 가나다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그쵸?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때요? 쓴 방법이 다르죠. 가를 보면은 가는 가장 설명적으로 적었어요. 모든 것을 말하듯이. 그 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딱 중심 요점만 적었죠. 자, 딱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간추렸어요. 근데 다 같은 경우에는 낱말을 중심으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악기의 종류라는 것. 자, 장구, 컨북, 타악기, 현악기, 가야금, 바이올린, 관악기, 단소, 트럼펫. 낱말들로만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답할 수 있어요. 그죠? 글 가에서 다는 무엇에 대해 쓴 글인가요? 손든 친구 대답하세요. 타악기에 대해서 타악기도 있지만 물론 자, 타악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요? 그렇지. 다 같이 뭐예요? 악기에 대해서 쓴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악기 중에 어떤 악기에 대해서요. 그렇죠?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로 나눈다고 했죠. 자, 악기라는 큰 덩어리를 세 개로 나누었어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로 나누었어요. 그럼 타악기는 어떤 악기가 됐죠? 두드리는 악기, 장구, 큰북, 타자가 두드린다는 뜻이에요. 관악기는 어떤 악기를 관악기를 한다 했어요? 입으로 불어서 소리는 내는 악기를 관악기를 한다고 했죠. 선생님, 왜? 글 가는요, 어떤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는 방법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어요. 다도 없어요. 아니, 잘 봤어요. 가는 뭐예요?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럼 나는 가학을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간추린 거예요. 딱 중요한 내용만 딱 간추렸어요. 한 줄로. 그 다음 다는 자, 한 줄로 간추린 것도 너무
길어서 어떻게 했어요? 단어만 적었어요. 단어만 딱딱딱 적었네요. 야, 이걸 볼 수 있었군요. 너무 훌륭합니다. 1번, 2번, 3번 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2번 한번 볼게요. 글 가의 다의 특징을 설명한 것을 찾아 선을 이어보세요. 가는 중요한 내용을 낱말 중심으로 짧게 쓴 거 아니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자세히 썼다. 그렇죠. 가는 자세히 썼죠. 그 다음 나는 중요한 내용을 낱말 중심으로 짧게 쓴 거예요. 아니면은 한두 문장으로 짧게 쓴 거예요. 문장으로 썼죠. 그러니까 나는 전체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짧게 간추려 썼다가 되겠죠. 다는 중요한 내용을 낱말 중심으로 짧게 썼죠. 그러면 2번 보세요. 2번에 보면 그럼 이 가와 나와 다 같은 상황이 어떨 때 필요할까? 어떨 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당연히 이름을 알았을 거예요. 다처럼 낱말만 쓰는 건 언제였어요? 우리가 언제였어요? 그렇죠. 듣고 메모할 때 빨리 써야 될 때 낱말만 적었어요. 그죠? 답이 하나 나왔네요. 다는 벌써 가는 답을 써놨고 자세히 알려주는 거를 쓸 때 필요하다. 그럼 나는 뭐예요?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할 때 필요한 거 맞죠? 한 줄로나 두 줄로 정리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붙임딱지 붙이기만 하면 돼요. 글씨 쓰는 것도 아니고 붙이기 하면 되니까 얼른 붙이세요. 뭐 준비 안 돼 있다고 쌤이 분명히 준비해놔라고 알림장에 안내했는데 안 한 친구들은 나는 몰라. 146쪽 가겠습니다. 내용을 이제 먼저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간추려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민하라는 제목이에요. 벌써 이미 그 바탕 색깔부터 느리끼리한 게 옛날 느낌이 나죠. 어떤 예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 혼자 읽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같이 읽으세요.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내용을 간추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1. 민하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이에요. 따라서 민하 속에는 우리 조상의 삶과 신앙, 무식이 들어있어요. 민하가 연어 그림과 다른 점은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자, 연어 그림 뭐 어때요? 여러 다른 그림들이랑 다른 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선비들이 그린 격조 높은 산수화나 솜씨 좋은 하원이 그린 설명해야 되겠네요. 산수화는 산이나 물 같은 풍경을 그린 옛날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먹으로 이렇게 깊은 산을 그리고 거기 뭐 계곡도 있고 정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산수화고요. 그 다음에 화원이라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에 지금 말하면은 화가예요. 나라에서 돈을 주고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옛날엔 사진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가 있고 하면은 그림으로 그걸 남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린 사람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고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화원. 지금 말하면은 화가인데 직업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그죠? 산수화나 솜씨 좋은 화원이 그린 작품들을 오래 두고 감상하는 그림이지만 민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 그림이지요. 자, 2번. 민하의 쓰임새는 여러 가지였어요. 홀리식이나 잔치를 치를 때 장식용으로 쓰던 병풍, 그림도 민하였고 대문이나 벽에 부적처럼 그려둔 것도 민하였고 자신의 소망을 빌거나 누군가를 축하하는 그림도 민하였어요. 3번. 민하는 호랑이, 까치, 물고기, 사슴, 학, 거북, 토끼, 매와 같은 동물이나 소나무와 대나무, 모란, 불로초, 늙지 않는, 이 풀을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이것도 뭐 상상의 풀이죠. 불로초, 연꽃, 석류 같은 식물 등의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어요. 해태나 용 같은 상상의 동물도 있죠. 여러분 해태 알지요? 우리 광화문 앞에 가면 있어요. 상상의 동물인데 꼬불꼬불한 털을 가지고 눈은 부리부리한데 해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민하의 복을 기원하고 악기나 나쁜 것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여자친구. 민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설명해주고 있는 글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자, 민하를 설명하는 거입니다. 그지? 그럼 1번, 2번, 3번은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자, 손든 친구. 1번은 첫 번째 문단을 나타내고요. 2번은 두 번째 문단을 나타내고 3번은 세 번째 문단을 나타내요. 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또 뭐가 또 혹시 다른 생각이냐? 내용이 서로 달라요. 조금씩. 그렇죠? 1번, 2번, 3번은 좀 내용이 다를 수도, 네, 정답입니다. 그죠? 그것도. 문단을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으로 나누어 놨죠.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볼게요. 민하는 어떤 그림인가요? 빨리 책을 보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책에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이에요. 정답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을 뭘 한다고요? 민화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민화 속에는 무엇이 깃들어 있나요? 드디어 이제
빨리빨리 책을 보면은 이런 대답은 책에 내용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친구들은 빨리 하면서 좀 찾고 있어요. 무엇이 깃들어 있나요? 자, 남자친구. 우리 조상의 삶과 신앙 무엇입니다? 네. 자,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 보면은 바로 삶과 신앙 무엇이 깃들어 있어요? 라고 적혀 있죠. 그대로 대답하면 돼요. 잘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나도 찾았는데 한 발 늦었어 이런 친구 있죠. 자, 찾았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우리 조상은 민화에 어떤 힘이 있다고 믿었나요? 이것도 찾으면 됩니다. 지금 1문단에서 찾으려고 하는 친구도 안 돼요. 빨리빨리 가보세요. 다른 문단에 있습니다. 네, 제일 앞에 앉아서 자, 코딱지 파지 말고요. 자, 대답하세요. 민화에는 우리 조상이 복을 극이다가 기원하고요. 또 앞기나 나쁜 귀신 같은 것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네, 정답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어디에 있습니까? 네, 세 번째 문단 끝에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나 제대로 읽었나 하고 확인해 보는 게 이런 질문인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내용을 간추리는 거잖아요. 148쪽 가볼게요. 5번 민화에서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을 각각 묶을 수 있는 낱말을 찾아서 봅시다. 자, 3문단에 있는 호랑이, 까치, 물고기, 사슴, 학, 거북, 토끼, 매를 자, 여기에 있는 낱말로 찾아야 돼요. 벌써 찾은 친구는 다 같이 뭐라고요? 동물. 그렇죠. 같은 동물이나 라고 했어요. 그 다음 소나무, 대나무 뭐라고요? 그렇죠. 식물. 그 다음 답이 나와 있어요. 상상의 동물, 해태용.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한 단어로 묶을 수 있죠. 민화의 소재를 묶었습니다. 그죠? 그럼 6번 한번 볼게요. 6번 민화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잘 알아보세요. 이번에도 붙인 딱지를 쓸 건데 아까 준비 안 된 친구 이제는 준비되어 있겠죠. 같이 그 붙인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한 장을 뜯어 놓으면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민화 붙임 딱지라고 생각할 뻔했어. 그게 아니고 민화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하나 알아봅시다. 그 민화의 내용을 1문단, 2문단, 3문단을 여러분을 보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이 책을 보지 않고도 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친구 있나요? 첫 번째 문단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민화란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누가? 저쪽에 하늘색 원피스 입은 여자친구. 민화가 어디에 쓰이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답을 너무 잘했으니 또 가르칠 거 없으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민화의 뭐?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그렸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뒤에 지금 보면은 148쪽과 149쪽에 아주 길게 여러 가지를 적어놨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바로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148쪽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같은지. 1분단 민화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이에요. 따라서 민화 속에는 선생님 빨리 읽을게. 조상들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야 돼. 삶과 신앙 무엇이 깃들어있어요. 민화가 여러 그림과 다른 점은 생활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선비들이 그린 격조 높은 산수화나 섬유 좋은 하원이 그린 작품들은 오래 두고 감상하는 그림이지만 민화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 그림이지요. 자, 이거 전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민화가 뭐라고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이에요. 라고 한 문장으로 그냥 묶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민화의 쓰임새는 여러 가지였어요. 혼례식이나 잔치를 치를 때 장식용으로 쓰던 병풍 그림도 민화였고, 대문이나 벽에 부적처럼 걸어둔 것도 민화였고, 자신의 소망을 빌거나 누군가를 축하하는 그림도 민화였어요. 자, 뭐예요? 민화의 쓰임새는 여러 가지였어요. 벌써 눈치챈 친구죠. 선생님, 왜? 눈치챘어? 네, 끄떡끄떡 하는데요. 뭘 눈치챘니? 지금 모두 다 첫 번째 문장을 썼어요. 야, 진짜 똑똑하다. 그걸 또 찾아냈구나. 첫 번째 문장을 다 적어서 중심 내용을 간추렸어요. 지금 보니까. 그럼 3문단 가볼게요. 민화는 호랑이, 까치, 물고기, 사슴, 학, 거북, 토끼, 매화 같은 동물이나 소나무, 대나무, 모람, 불로초, 연꽃, 석류 같은 식물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어요. 해태나 영 같은 상상의 동물도 있지요. 우리 조상은 민화의 복을 기원하고 악기나 나쁜 것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고 했던 거예요. 자, 민화는
여러 가지를 다 줄여서 뭐 동물, 그 다음 식물, 상상의 동물 같은 이렇게 세 단어로 그냥 줄였어요. 아까 미나의 소재 5번에 줄을 봤죠. 그걸 쓰고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어요 라고 말을 줄였습니다. 이 중심 내용을 세 개를 1, 2, 3을 한번 이어볼게요. 미나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이에요. 미나의 쓰임새는 여러 가지였어요. 미나는 동물, 식물, 상상의 동물 같은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어요. 자, 이것을 1, 2, 3을 하지 않고 한 문단으로 한 문장으로 이으면은 미나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으로 쓰임새가 여러 가지였어요. 그리고 동물, 식물, 상상의 동물 같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하고 문장을 전체 미나라는 긴 거를 이렇게 짧게 세 줄로 딱 한 줄여버렸어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의 대충의 뼈대를 딱 알 수 있게 간추린 거예요.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설명하는 글은 이렇게 간추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뭘만 찾으면 돼요? 그 문단에서 중심 내용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그 중심 내용은 어디에 있다고요? 각 문단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이 보통은 다 중심 내용이에요. 중심 문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설명하는 글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끝부분에 중심 내용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중심 문장을 쓰고 중심 내용을 거기다 쓰고 그 다음에 그게 따라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대부분 다는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럼 148쪽, 149쪽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붙임딱지만 붙이면 되는데요. 1문단과 2문단에는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거기 주황색 옷 입고 오하고 있는 남자친구 머리 위에 말주머니에 여러분들이 붙임딱지 붙입니다. 야, 미나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이에요 라고 간추렸죠. 미나의 쓰임새는 여러 가지였어요 라고 중심 내용을 찾았습니다. 그죠? 그렇지.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정리해 라는 붙임딱지를 붙이면 되죠. 1문단, 2문단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3문단은 어떻게 정리했나요? 149쪽 볼게요. 초록색 곱슬머리 남자친구 초록색 티셔츠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말주머니 뭐가 들어갈까요? 네, 잘했습니다. 묶을 수 있는 낱말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묶어버려서 정리합니다. 그쵸? 동물, 식물, 상상의 동물 이렇게 묶었습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정리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그것을 쭈르륵 이으면 뭐가 된다고요? 전체 내용을 간추리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을 이어서 전체 내용을 하나로 묶어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붙이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묶을 때 그 지우개 박사님이 하는 주의사항 있죠. 그리고 그러나 같은 말을 넣어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어주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미나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으로 쓰임새가 여러 가지였어요. 그 다음 문장이랑 같이 쓰려고 뭘 이었어요? 그리고라는 말로 이렇게 넣어서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150쪽 넘겨볼게요. 7번. 자,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글을 간추리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각 문단에 뭘 찾는다? 중심 내용을 찾는다. 이제는 선생님 말하는 대로 여러분 답이 척 나오네요, 바로. 자, 두 번째, 뭘로 묶는다? 묶을 수 있는 낱말로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낱말 하나를 대표하는 낱말로 전체 내용을 묶는다. 간단하게 정리한다. 그 다음, 이렇게 정리한 것을 쭉 이으면, 중요한 내용을 이으면 전체 내용을 간추리게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8번 보면요. 미나를 읽고 알게 된 사실을 써봅시다 했습니다. 우리가 글을 간추리는 걸 배운 거 말고 이 미나라는 글을 읽고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한번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미나라는 게 뭔지도 처음부터 알지도 못했어. 근데 미나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됐어요. 나는 미나에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선생님, 저는 오늘 호랑이 한 마리 그릴 거예요. 저도 미나 한번 그려볼게요. 왜냐하면요, 미나는 악귀를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내 방에 적 붙여놓을 거예요. 어머, 선생님도 한번 그려봐야겠다. 나도 소나무를 그릴까? 그래서 붙여놓고 복이 오도록 빌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여러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미나를 배웠으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